이제 전하 전기력 합시다. 네. 얘가 요즘 시대의 물리에서 가장 각광받는 것은 어디일까? 분야가? 전자기력. 반도체, 인공지능. 네. 인공지능 쪽으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인공지능이 뭐야? 근데 그쪽에서 이제 보통은 이제 물리학에서 넘어가는 거는 보통 뭐냐면 양자역학은 이제 어느 정도는 조금 이론이 완성돼가요. 양자역학 완성돼가고 그래서 양자역학의 기본 토대를 가지고서 뭐를 활용하냐면 여러 분야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명에 대입하기도 하고요. 인공지능 거기도 활용하기도 하고요. 정보에도 많이 활용하기도 하고요.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 이제 물리학의 꽃이라고 불리는 그 시기에는 가장 각광받았던 게 양자역학이 이제 태동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반대편으로 상대성 이론이 많이 활용됐었어요. 그렇게 됐었는데 그러면 그 전 시대에는 뭐였냐면 그 전 시대는 뭐였냐? 결국에는 광학이랑 전자기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시대 때 만들어진 전자기학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전자기학 이야기를 할 건데 지금 시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할 거냐면 우리는 맥스웰 방정식이 딱 끝나고 전자기파의 속도가 일정하구나 까지가 여러분 아마 기말고사 시험 범위일 거예요. 2학년 1학기 때 할 게 뭐야? 거기서 다시 시작할 거야. 전자기파의 속도가 일정하네. 그래서 벌어지는 일이 무엇이냐? 그게 상대성 이론입니다. 이제 그 얘기를 좀 해줄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자기학을 할 겁니다. 전자기학은 진짜 옛날 그리스 시대부터 이미 전자기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들려왔었어요. 당연히 그 현상들을 발견했었어. 근데 그것들을 이론화시킨 게 누구냐? 맨 처음에 얘기한 게 지금 여기 있는 윌리엄 길버트예요. 이 사람이 처음으로 전자기, 일렉트릭이라는 단어를 먼저 활용했었어요. 실제로는 옛날부터 뭐로 활용했었냐면 왜 또 나와요? 네. 이 호박 보석이에요. 호박 먹는 거 아니야? 이 호박 보석을 문질렀더니 얘네들이 말 그대로 그냥 여기에 먼지들이 달라붙는 거야.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얘네들이 무슨 이유에서 달라붙을까라고 이야기했고 그게 시작이 마찰 전기였던 거야. 얘네들을 마찰시켰더니 하는 쪽은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대전되고 그러니까 서로 인력이 적용해서 붙었던 건데 그럼 얘네들이 이 작용하는 힘이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느냐 실험을 통해서 확인한 게 누구냐? 밀리컨의 기름방울 실험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름을 대전시킨 기름은요 당연히 질량이 있기 때문에 중력을 받아서 떨어져요. 얘가 떨어지는데 얘네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대전시키고 나서 여기다가 우리가 일정한 전압을 걸어주면 얘네들이 뭐냐? 전기력을 받아서 이런 전기력을 받아서 당연히 R자임이 같으면 얘네들 멈춘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통해서 뭐냐? 얘네들의 전기력, 이 전기력의 발생하는 원천이 뭔지를 찾아냈고 걔네들을 봤더니 전하라는 게 등장했던 거야. 그럼 당연히 얘의 양이 얼마냐를 측정해야 될 거잖아. 그거를 측정한 사람이 이제 밀리컨의 기름방울 실험이에요. 그랬더니 얘가 몇이었냐? 얘가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를 쓰는 쿨롱이었던 거예요. 얘가 뭐냐면 전기를 이야기할 때 가장 기본적인 최소 단위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냐? 얘가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인데 얘가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0승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 최소 단위에 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았어. 그러나서 얘네들을 봤더니 이 전하도요. 얘네 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얘는 존재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존재하잖아.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이런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가 나오기 시작하느냐? 전하량도 하나하나 떨어져 있다라는 말 그대로 뭐냐? 양자화되어 있다라는 걸 찾아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냐면 이 전하량 자체도 이 최소 단위 전하량의 정수배라는 거죠. 이런 형태라는 걸 찾아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얘가 전하량의 정수배라는 걸 존재합니다. 근데 얘를 만족시키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배웠다라고 하더라고. 뭐냐? 얘를 배운 적이 있어요. 얘가 가장 기본 최소일 줄 알았더니 실제로 얘가 있는 게 찾아졌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코크예요. 그래서 얘가 업코크, 얘가 다음 코크다. 이 쿼크들이 저다량 요 정도 양을 존재한다는 걸 찾아내는데 결론 자체는 그러면 그럼 전하량이
얘가 쪼갤 수 있느냐? 아닙니다. 얘는 자연계에서 존재하지 않는 영역이에요. 아, 우리가 원자를 이루거나 전자를 이루는 것들이 뭘까를 분석을 해보다 보니까 나온 기본 물질인 거지. 실제로 자연계에서 얘네들은 존재하잖아?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무조건 얘네들은 이렇게 존재하거나 이런 형태로 존재합니다. 양성자를 중성자를 만들면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얘가 이런 형태의 전하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전하의 기본 단위가 요거라는 거, 양자가 되었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 전하들 간의 관계를 알아본 건 누구냐? 그건 뒷장의 쿨론입니다. 쿨론. 네. 나머지는 좀 프린트 읽어보시고 쿨론입니다. 쿨론이 찾아낸 게 이거예요. 뭐냐? 어떤 전하가 존재할 때 이 전하들끼리는 얘네들 전하들끼리는 서로 작용하는 힘이 존재하더라라는 겁니다. 얘가 서로 각각의 전하량에 비례하고요. 얘는 쿨론은 뭐를 통했냐? 실험을 통해서 얘를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냐? 만유인력도 케플러가 만들어오는 이 법칙들, 그 중에 어떤 자료들을 분석했더니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얘도 그겁니다. 비트론저를 이용해서 실험을 계속 반복했더니 전하량에 비례하고 거리배 제곱의 반비례하는 걸 찾아내요. 그리고 나서 얘를 각각하고 주고 봤더니 어떤 하나의 상수가 필요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는지 내가 쿨론 상수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얘가 쿨론이 발견한 건 얘가 어느 숫자라는 거였잖아요. 어떤 특정한 숫자 값이라는 거지. 얘의 의미는 더 나중에 발견이 됩니다. 얘의 의미를 나중에 찾아봤더니 얘가 4파이 입실론분의 1이고요. 이 입실론은 뭐냐? 얘는 유전율이라는 거예요. 진공에서의 유전율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상수라는 겁니다. 입실론 제로는. 네, 얘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왜? 이게 나중에 어디로 가니까 빛의 속도로 가거든요. 빛의 속도가 얘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빛이 상수다. 여기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얘가 이거고 이거를 이제 쿨론 법칙이 뭐가 존재하냐면 쿨론이 찾아낸 법칙들이 뭐냐면 얘네들이 작용하는 힘이 거리의 제곱이라고 전하량에 비례한다고 찾아냈는데 되게 신기한 게 생깁니다. 뭐냐면 여기에 이제 누가 있는 거냐? 박태서가 있어요. 남자 여자. 네, 남자죠. 남자 보이지?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 옆에 누가 이제 등장하냐? 드디어 이제 이것도 걱정이야. 여자친구. 네, 차은우가 존재합니다 이제. 아니 절대값이 저기다 이거 팬카페에 날리면 저 진짜 날아갑니다. 네, 얘가 이렇게 등장했다. 그러면 태수와 차은우가 만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박태수가 차은우를 봤어. 그 순간에 차은우와 박태수는 생각해봐. 서로 붙고 싶겠어, 떨어지고 싶겠어. 사인 받아. 사인 생각이 얼마인데 벌써? 박태수가 돌리고 있는. 아무리 봐도 오징어야. 어머니. 근데 차은우 옆으로 가봐. 얼마나 더 오징어야. 아니 보이지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태수는 뭐 할 거야? 태수는 떨어질 거야. 이런 형태는 뭐냐? 같은 전화할 때 서로 밀어냅니다. 같은 전화할 때 밀어내는 효과가 있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박태수가 있는데 이제 누가 등장하느냐? 이제 인터가 등장할 거야. 태수와 민터는 서로의 매력을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매력이 얼마나 거야? 언제 오시야? 잡아당기면 서로 사랑의 힘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형태는 전화가 둘이 다를 때는 서로 넷이잖아. 네. 망했다 이제. 나 날아갔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형태로 얘네들이 전화가 다를 때는 서로 밀어내기 존재하고 이렇게 다른 전화일 때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한다는 게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얘랑 비슷한 힘이 뭐가 있니? 중력이 있어요. 중력의 형태도 우리가 얘랑 거의 비슷하잖아. 거리 제곱에 비례하고 각각의 질량에 비례하는데 얘네 둘의 차이점이 뭐냐면 얘네들은 서로 질량이 있으면 무조건 인력만 작용해요.
반발력, 청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란 말이야. 그래서 전기력은 얘네들의 둘의 전하가 서로 다를 때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둘이 다를 때는 얘를 인력으로 발생하고요. 둘의 곱을. 그 다음에 얘네들이 같을 때 플러스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마이너스일 때 얘가 양수일 때는 뭐 하느냐 청력이 작용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잡아당기고 밀어낸다는 거. 근데 얘는 인력만 작용합니다. 그리고 얘는 저쪽에 소리지? 난 천둥 치는 거 좋았어. 네. 쌤이 위험 발음. 잘 봐. 즉각사진. 네. 네, 이런 형태는 얘는 인력만 작용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전기력과 중력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기력이나 중력에서는 이 K와 G를 비교하면 K는 8.99 곱하기 10의 11수인가? 11. 이거 뭐야? 중력이 6.63 곱하기 10을 말했을 때 11수인가 뭐 할 때 이래요. 이런 형태로 상수와 얘가 무지막지하게 큽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수소를 바라봤을 때 얘 양성자 전자 하나 식마 있는 관계라고 바라볼 때도 얘네들의 전기력과 중력을 비교하면 얘를 실제로 계산해보면 얘는 10의 거의 39승배 정도가 돼요. 말 그대로 그래서 중력에 비해서 전기력이 무지막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양자로 들어갔을 때는 중력의 관계를 아예 삭제시켜버리는 거예요. 전자기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전에 네 가지 힘에서도 중력이 가장 약하다고 얘기했던 거고요. 하지만 이렇게 전기력을 많이 세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두 전하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글자집만 보면 네, 글자집만 볼게요. 네,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셔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A, B, C가 있다라고 가정할 때요. 네, 알캐로. 이렇게 A, B, C가 0D, 2D에 있다고 가정할 때 네, 지금 B와 C가요. B와 C가 A로 같은 전기력 크기는 서로 같다랍니다. 얘가 0, D, 2D에 있을 때 네, A가 B한테 주는 힘이랑 A와 C가 주는 힘의 크기는 같대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A와 C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다라는 얘기는 얘를 A, 얘를 B, 얘의 전하량 C라고 줬을 때 A와 C의 전하량의 곱이 0보다 작다라는 겁니다.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한다라는 거. A와 B구나. 네. A와 B가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다는 거, A와 C가 밀어내는 힘이 작용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얘가 문제에서는 B와 C를 비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얘 두 개를 곱해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얘가 음수, 양수니까 당연히 음수가 되겠죠. 근데 얘는 어차피 양수잖아요. 그래서 지워버리면 QB, QC가 음수기 때문에 서로 뭐 하느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B와 C가 서로 끌어당기는 작용한다. 니은이 맞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전하량 크기는 C가 A의 2배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이걸 푸셔야 돼요. A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K의 거리 제곱에 A의 전하랑 B의 전하량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K의 D제곱에 B씨가 아니지 AC. 얘는 4D제곱 거리 1이니까 얘가 A의 전하랑 C가 되는데 문제에서 얘네들이 F로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당연히 보면 쿨롱상수 없애고 D제곱 날리고 AA 날리면 결국에는 QB가 4분의 QC니까 QC가 4큐비죠. 근데 문제에서 QB랑 QA가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4QA라서 4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기억은 틀립니다. 이렇게 푸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BC를 구하라고 나와 있는데 얘가 K의 D제곱분의 QB, QC죠. 근데 어차피 얘는 A랑 같다며 문제에서. 그러니까 얘가 F이면 얘는 얼마예요? 4F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디귿이 맞아요. 그래서 니은 디귿입니다. 이런 형태로 쿨롱 법칙이
F분의 Q라는 게 존재해요. 말 그대로 뭐냐면 어떤 Q라는 전하와 이 소문자 Q라는 전하에 두 개의 다 작용하는 힘이라는 거야. 말 그대로 뭐냐면 둘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힘이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얘가 얘를 이렇게 밀어요. 이렇게 잡읍시다. 네. 내가 이따가 붙일 때 우리가 A가 B를 이런 형태로 민다라고 가정하면 당연히 B도 A를 뭐하느냐? 밀 겁니다. 근데 서로가 서로를 밀기 때문에 얘네들의 힘은 뭐야? 작용, 반작용, 반작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네들의 합은요. 뭐가 돼야 되니? 두 개를 더하면 0이 됩니다. 말 그대로 뭐냐면 이 시스템 전체로 바라보면 얘네들의 알짜 힘은 0인 상태라는 거야. 서로 내부에 상호작용하는 힘만 존재하는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가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세전화가 존재할 때 ABC 그림 봅시다. 세전화가 존재할 때 각각의 작용하는 힘이 두 개씩 될 거고 알짜힘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A에 작용하는 알짜힘, B에 작용하는 알짜힘, C에 작용하는 알짜힘 얘네들이 전부 다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존재한다고 가정이 있을 때 결국엔 이 세 개들의 합도 결국엔 뭐 해야 되느냐? 시스템 측면에서는 얘네들이 0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왜? 서로 상호작용하는 작용, 반작용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 활용하는 문제들이 생각외로 많이 나오고요. 여러분 시험에 또 나올 겁니다. 쌤이 내. 네, 제가 낼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는 8-2번도 한번 풀어봅시다. 8-2번은 전화량을 몰라도 문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서 풀어봅시다. 며칠 남았지? 양전하면 1쿨럼이 양전화예요. 플러스 1쿨럼이 양전화, 마이너스 1쿨럼이 양전화. 어려워요. 네, 확실히 어렵습니다. 네, 이런 문제들이 네. 진짜 한 시간을 못 나가네. 작전이 안 해도. 이런 드립 그래도 3번, 4번은 좀 잘 통하는데 1, 1번에서 드립이 잘 안 통해. 1번 아이들이랑 나랑 약간 그게 좀 이상한 것 같아. 드립이 잘 안 통해. 그럴 리가. 손가락 운동하고 있었어요. 그걸 또 나한테 보여줘. 손가락 운동하고 있어. 네, 이 문제 봅시다. 네, 답은 이 문제도 답은 니은 디귿입니다. 똑같이. 네. 뭐? 이은디귿 아니. 네. 이렇게 하잖아. 제가 이 문제를 볼게요.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서로 상호작용하는 힘만 표현하고도 풀 수가 있어요. 일단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건 뭐냐? A와 C를 볼 건데 A가 옮겨갔잖아요. A가 옮겨갔는데 예를 들어서 A가 얘네들이랑 무슨 전화라고 볼 거냐? 얘네들이랑 같은 전화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플러스 전화라고. 그러면 우리가 C한테 작용하는 건 이런 힘의 크기예요. 근데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 보면 거리가 2D만큼 떨어져 있던 게 뭐로 줄어? D로 줄어요. 그렇다는 건 힘의 크기 몇 배가 될 거야? 네. 4배가 되는 거. 거리가 반으로 줄기 때문에. 그럼 얘를 소문자 F라고 둘 때 우리가 이때 작용한 힘의 크기는 이쪽으로 다 F가 됩니다. 그러면 이상한 게 B가 C한테 주는 힘의 크기는 일정한데 얘네 둘의 관계는 일정한데 뭐가? 이 A가 변화했을 때 오른쪽으로 가더니 왼쪽으로 쭉 줘버리면 이 힘의 크기가 F에서 5F로 늘어나는 게 말이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 A와 C는 서로 뭐하고 있구나? 잡아당기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 여기서 우리가 A가 음전화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F 작용한다는 걸 알 수 있고 얘를 손자 F라고 줄게. 근데 결국에는 알짜임이 C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F가 나오려면 그럼 결국은
C한테 작용하는 힘이 뭐여야 되는 거야? 이거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둘의 알짜 힘이 얘가 된 거야. C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B의 전하도 뭐라는 거 알 수 있어? 플러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얘가 작용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 이쪽으로 FBC는 그대로 일정의 유지 있는데 이 힘의 크기가 몇 배가 되는 거야? 이 힘의 크기가 4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알짜힘의 크기가 5F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FBC에서 소문자 F를 뺐더니 대문자 F가 나오더라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여기서 FBC에다가 뭐를 더했더니 4F를 더했더니 5 대문자 F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주식을 도출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억을 보면 이런 뭐예요? A와 C 사이는 서로 밀어내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 서로 잡아당겨야 돼. 그러니까 기억은 틀립니다. 그다음 미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문자 F, A와 C의 작용한 전기력 크기 얘잖아. 얘가 얼마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 주식을 뭐 해야 돼? 연립해야 돼. FBC 마이너스 F가 대문자 F고요. FBC 더하기 4F가 5F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빼버립니다. 아래에서 밑 뺄게요. 그러면 5 소문자 F가 4F가 되고요. 소문자 F는 5분의 4F. 그러니까 당연히 EF보다 뭐예요? 작죠? 그래서 우리는 EF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니은이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이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비교하려면 B에 작용하는 힘의가 4F인데 얘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는 여러분들이 경우에서 문제예요. 이것도 생각하셔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비교할 때 보면 얘가 상호작용하는 힘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FBC가 이렇게 작용하는데 그러면 B에 작용하는 힘 FCB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작용하겠죠. 크기는 같을 거고 방향만 반대로. 근데 얘 힘의 크기가 얼마냐? 얘 힘의 크기가 계산해보면 여기서 계산해보면 이 얘를 집어넣으면 FBC가 5분의 9F가 나와요. 말 그대로 4F보다 뭐냐? 작습니다. 얘가 4F보다 작아요. 그러면 얘가 4F보다 작아요. 근데 알짜힘의 크기가 4F가 되려면 당연히 A도 B를 뭐 해줘야 돼? A도 B를 이쪽으로 밀어줘야지 말 그대로 성립합니다. 이쪽으로 4F가 되려면. 근데 실제로 A가 B한테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어디냐? B가 플러스고 A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이거 좀 지울게요. 이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5분의 9F면 얘가 5분의 9F 더하기 4F 정도가 돼야지만 그 정도 크기가 돼야지만 뭐 하느냐? 이쪽으로 가는 알짜힘의 크기가 4F가 나올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오른쪽 방향일 수밖에 없습니다. 왼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입니다. 이런 형태로 뭐냐? 경우의 수 생각해는 못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런 것들의 문제도 잘 고민해서 푸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넘어갑시다. 여기까지 합시다. 전기장 간단히 설명하고만 넘어가자. 전기력 그냥 나중에 가스포츠까지 좀 넘어가게. 네, 그런데 이 전기력이 이런데 전기량을 가르쳐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기력이라고 하면 K의 R제곱분의 Q라는 거야. 말 그대로 뭐냐면 두 전하가 필요한데 이 Q라는 전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소문자 Q라는 게 어떤 형태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래서 둘이 상호작용하는 힘이 되게 필요한 거거든. 근데 전기장은요. 그게 아니라 얘만 보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이 플러스 Q가 의미하는 게 뭐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뭐냐? 전기장은요. 얘를 힘을 전하량으로 나눠줍니다. 뭐냐? 이 F라는 건 서로 상호작용하는 힘이에요. 왜? 나와 너로 이루어진. 근데 뭐 하느냐? 전기장은 내 힘이 얼마인지 보고 싶은 거야. 상호작용의 집에서 너라는 거야.
그러면 결국엔 뭐가 나오니까 얘가 여기서 약분 내고 얘만 나오는 거야. 내 영향력이 얼마인지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박태수가 있어. 차은우가 있어. 생각해봐. 둘이 잘생기면 얼마냐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야. 그래, 박태수가 잘생겼어. 차은우가 잘생겼어. 봐봐, 차은우도 박태수가 잘생겨서 피할 거 아니야. 와. 박태수도 차은우가 잘생겨서 피할 거거든. 근데 그럼 결국에는 태수가 잘생겨서 차은우가 잘생겼어. 얘는 둘이 서로 싸우는 건 모른다라는 거야. 박태수의 잘생긴 정도를 보고 싶은 위해서 뭐 하는 거야? 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힘을 모두 나눠주는 거야. 차은우도 나눠주는 거야. 그럼 뭐가 나옵니까? 얘가 결국엔 그러면 이 박태수의 힘이 얼마냐 나오는 거죠. 태수의 얼마나 잘생긴 정도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게 전기장이라는 거예요. 편집점을 전문지수. 민망해. 괜찮아. 그래도 이번에도 찍었으니까. 네, 이런 형태로 전전하고 현재 전기장 만들어지는데 이제 전기장을 이제 얘기할 때 전기장의 방향을 이야기하면 이 플러스 전화일 때는요, 이 전기장의 크기가 우리 전기장의 크기는 K의 R제곱분의 Q인데 얘네들도 결국엔 벡터라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의 방향성을 조율하는 게 뭐냐? 얘가 양전하냐 음전하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뭐냐면 양전하가 있을 때는 전기장의 방향은 나가는 방향이 만들어지고요. 음전하일 때는 들어가는 방향이 만들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발견할 때 전자의 발견은 거의 1900년도 들어가서 1800 후반쯤이나 발견해요. 왜? 음극선을 발견해야 되거든. 전자라는 게 있을까 싶었지만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너무 작아서 발견을 못했거든. 그래서 전자기학이 그 당시 때는 플러스 전화가 가장 관측이 쉬웠기 때문에 플러스 전화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전기장의 방향도 그렇습니다. 뭐냐? 이 플러스 전화를 여기다가 양전화에 갖다 놨더니 밀어낸다는 말이야. 그래서 나가는 방향. 마이너스 전화에 갖다 뒀더니 뭐야? 들어갔단 말이야. 그래서 플러스 전화일 때 나가는 전기장, 마이너스 때 들어가는 전기장을 표현해요. 그 당시 때는 무조건 플러스 전화 중심으로 기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중에는 결국에 알고 봤더니 전자로 모든 게 설명됐던 거지. 전자 방향이 너무 늦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플러스 전화일 때 나가는 방향이고 마이너스 전화일 때 들어가는 방향.